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BC 530년경에 활동했던 그리스의 수학자입니다. 정확히는 사모아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에게해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섬에서 주로 활동했던 수학자예요. 이렇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상상이에요, 이거는. 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석상이 남아 있고요. 피타고라스는 대단히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가 남긴 업적 중에 가장 유명한 정리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특수한 성질이에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a랑 b라고 하고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정확히 똑같다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3이고 얘가 4라고 합시다. 그럼 빗변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을 하면은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의 제곱은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을 해주시면 16 플러스 9가 되니까 25가 되죠. 그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플러스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돼요. 그런데 선분의 길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를 택해서 C를 5라고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은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에서 여러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차차 보게 될 겁니다.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증명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통 유클리드의 방법, 피타고라스의 방법, 왈리스의 방법, 그리고 바스카라의 방법, 그리고 카피드의 방법, 이 정도는 다루는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서는 유클리드의 방법과 피타고라스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이렇게 생긴 이 사람도 그리스의 수학자이고요. 그러니까 그가 쓴 책 원론이라고 하는 곳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시면 실제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이 실려 있는 유클리드 원론의 책이에요. 이 보시면 여러분 그림 보이죠? 이 그림과 우리가 지금 책에서 공부할 그림이 정확히 똑같죠? 이렇게 유클리드의 원론이란 책에 고대부터 이렇게 적혀있던 정리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유럽에서 번역한 유클리드의 원론에 수록되어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파트고, 요거는 아라비아 제국, 아랍에서 아랍어로 번역이 된 유클리드 원론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류가 이거를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차례가 됐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클리드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삼각형이라고 하면 어떤 삼각형이죠? 당연히 직각삼각형이죠, 그쵸? 직각삼각형을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뭘 한 거예요? 요 AC의 길이랑 똑같은 정사각형, A와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C와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3개를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A의 제곱이 B제곱 플러스, 거꾸로 썼네요. C의 제곱이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클리드는 이 삼각형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럼 이게 잘린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을 뭐라고 할까? EAC라고 한번 해보자. 이때
우리가 보조선 하나를 더 그으면은 이 삼각형과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E랑 B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선이 조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EAB라고 하는 삼각형이 정확히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EAC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냐면은 밑변이 EA로 똑같죠. 그쵸? 밑변이 EA로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이 녀석이 지금 EA랑 DB가 지금 평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ED가 바로 뭐가 돼요? 두 삼각형의 높이가 되죠.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EAC의 높이도 D이고 EAB의 높이도 D이에요. 밑변과 높이가 똑같으니까 넓이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래서 밑변과 높이가 똑같으니까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조선 하나를 더 그으면은 EAB와 합동이 되는 삼각형 하나 찾을 수가 있어. CF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럼 여기 CFE가 보이죠, 여러분들? 얘랑 CFE가 같다는 겁니다. CAF 같다는 겁니다. 얘는 왜 같냐? 이유가 다 있겠죠? 우선 보시면은 EAB랑 CAF는 합동이에요. 합동이 되면 이유가 있겠지. 세 가지요. SSS, SAS, ASA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보시면 지금 요 EA랑 AC는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AB랑 AF도 똑같아요. 정사각형이니까. 그리고 이 빨간 삼각형과 파란 삼각형이 끼인 각을 보시면은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은 얘는 90도가 되고 얘도 90도가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끼인 각이 90도 플러스 동그라미, 또 파란색 각이 이루는 끼인 각인 요렇게는 90 더하기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 각이 90 플러스 동그라미로 같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SAS 합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조선을 하나를 더 긋는다면 어떻게 그을까? F와 L을 그어주면 여기 생기는 AFL이라고 하는 녀석은 또다시 뭐랑 같을까? 우리가 방금 마지막으로 한 CAF랑 똑같다는 겁니다. 왜 똑같나요? 얘는 파란 삼각형과 보라 삼각형은 밑변이 AF로 똑같아요. 얘가 밑변이에요. 높이는 지금 보다시피 이 AF랑 CM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이 FM이 바로 높이가 되는 거야. 그쵸? 보면 이 보라 삼각형의 높이도 FM이고 파란 삼각형의 높이도 FM이죠. 그래서 밑변이 AF고 높이가 FM이니까 밑변과 높이가 똑같아서 AF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하면은 이제 보조선에 다 지울까요? 다 지우고 정리하면은 EAC라고 하는 녀석이랑 AFA라고 하는 녀석이 같아요. EAC가 어딨나요? 여기죠? 얘가 EAC. AFL은요? 이 녀석이죠?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넓이가 어때요? 같죠? 그리고 직사각형을 대각선을 그으면 넓이가 똑같죠? 그래서 이 둘의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 사각형 ACDE랑 직사각형 AFML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같은 과정을 거치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그림에 있는 파란색 정사각형이랑 요 파란색 직사각형이 넓이가 또 똑같다는 거죠. 이 위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b 곱하기 b니까 b의 제곱이죠.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a 곱하기 a니까 a의 제곱이죠.
걔가 뭐랑 같다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생기는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아래 생기는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뭔데요?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니까 C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B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이 된다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그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내야 된다? 밑변과 높이가 똑같으면 넓이가 같다는 성질과 합동이면 넓이가 똑같다는 성질을 이렇게 두 번 한 번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림으로써 증명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신박하죠? 방법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해냈습니다. 고대인들이. 그래서 유클리드를 우리가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명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해요. 크게 막 복잡한 수식 없이 그림만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을 해낸 것이죠. 이게 유클리드의 정리, 유클리드가 증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방법은 사실은 피타고라스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방법을 조금 변형을 한 것인데 피타고라스가 진짜 사용한 방법은 따로 있어요. 네, 이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변이 A이고 한 변이 B인 이런 정사 직각삼각형 4개를 이렇게 이어 붙이면은 이 4개가 다 합동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빗변이 C가 되는 정사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물론 얘가 마른 모일 수도 있잖아요. 정사각형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요 각을 동그라미 요 각을 가위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가위 90을 더한 게 180도니까 동그라미랑 가위를 더한 건 뭐가 돼요? 90도가 되죠. 여기 보시면 지금 가위랑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둘이 더한 게 90이에요. 그럼 요 사이는 90도가 되겠죠. 그럼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은 이 나머지의 각도 다 90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이 크기 같으니까 얘는 정사각형이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을 이렇게 적당히 자르고 이어붙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 핑크색이 지금 요 핑크색 두 개랑 넓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얘의 넓이는 뭔데요? C의 제곱이죠. 왼쪽 아래에 있는 녀석의 넓이는 A 제곱이에요. 위에 있는 녀석은 B의 제곱이죠. 그래서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증명 안 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했냐면요. 간단해요. 이 정사각형 전체의 넓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몇 번 곱하면 돼요? 2번 곱하면 되죠. 그쵸? 거기에서 이 정사각형, 핑크색 정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직각삼각형을 빼버리면은 요 안에만 남겠죠. 그럼 이 녀석의 넓이는 뭐예요? 밑변이 A고 높이가 A니까 2분의 AB죠. 그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래서 그거를 빼면은 요 안에 정사각형 C의 제곱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걸 전개하는 방법은 요 A 플러스 B를 안에다 나눠줘요. 그럼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B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를 안으로 나눠주고 여기 있는 B를 안으로 나눠줘요. 다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이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B가 되죠. 그러면 AB를 두 번 더한 게 2AB잖아요. 그럼 얘랑은 이렇게 상쇄가 되죠. 그래서 왼쪽엔 뭐가 남아요? A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오른쪽에는 C의 제곱이 되죠. 사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이게 사실 대단히 대중적인 정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는 요거를 전개하는 거를 중3 때 공부해서 그래요. 3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설명 들어보니까 어때요? 요거 전체를 나눠준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사실은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수식을 사용해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아무튼 대표적으로 유클리드와 피타고라스의 방법을 알아봤고요. 우리 문제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면은 빗변의 제곱은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의 제곱이 아까 같으니까 64 플러스 36이어서 100이 되죠? 그럼 x는 뭐가 되겠어요? 10이 됩니다. 그쵸?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 중에 양수를 생각하면 10cm예요. 자, 이번엔 빗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아까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가 궁금하죠. 그래서 12의 제곱을 왼쪽으로 이항을 합시다. 그럼 13의 제곱은 169고 12의 제곱은 144니까 25예요. 걔가 x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는 뭐가 되겠어요? 5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 너비가 32인데 이 밑에 생기는 큰 녀석의 정사각형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이제 A이고 이 녀석이 B고 이 녀석이 C였잖아요. 아까 우리가 뭘 보였나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왼쪽 직사각형이 이 정사각형과 넓이가 똑같다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생기는 이 정사각형이 얘랑 넓이가 똑같다는 걸 공부를 했었죠. 아까 확인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쪽은 넓이가 뭐가 되고 18이 되고 이쪽은 넓이가 32가 되죠. 그래서 AFGB의 넓이는 18 플러스 32가 돼서 5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지금 이 4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이 4개가 다 합동이죠. SAS 합동이에요. 4개가 전부 다 합동이에요. 그러면은 우선은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 FG를 구할 수가 있죠. FG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이니까 16 플러스 9여서 25가 되겠어요. 그래서 FG는 5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이 나머지도 다 뭐가 되겠어요? 다 5cm가 되죠? 왜냐 다 합동이니까. 그래서 EFGH의 둘레의 길이는 5 곱하기 4가 돼서 20cm가 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시킬 텐데요. 만약에 빗변의 제곱과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이 달라요.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은 아닌 거죠. 직각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각삼각형이 되거나 둔각삼각형이 되거나 둘 중 하나죠. 예각이 된다고 하면은 이 둘 중에 값을 비교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각에서는? 이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 훨씬 더 압도적이죠. 그쵸? 예각은 좀 짧잖아요. 그쵸? 이 각이 좀 작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게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둔각은 어때요? 길죠? C가 길어. C가 기니까 나머지 제곱해서 더한 것보다 커. 그래서 예각의 경우에는 나머지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게 훨씬 더 크고요. 둔각의 경우에는 빗변의 제곱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빗변이 길다. 기니까 더 길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문제 4번.
어떤 삼각형이 되는지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제일 긴 녀석이 빗변입니다. 제일 긴 게 빗변이야. 그래서 6을 제곱을 하고요. 나머지를 제곱해서 한번 비교해보죠. 이쪽은 36이 되고 이쪽은 16 플러스 25니까 41이죠. 이쪽이 더 기네. 얘는 뭐가 되겠어요? 예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빗변의 제곱과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생각해보면 10의 제곱은 100이고 36과 64를 더하니까 100이죠. 정확히 똑같아요. 얘는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에요. 이쪽은요. 7의 제곱 16 플러스 16 이걸 비교해보시면 7의 제곱은 49고 4의 제곱 더한 거는 32죠. 누가 더 길어요? 빗변의 제곱한 게 더 길어. 빗변이 너무 기니까 제곱한 것도 더 긴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둔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변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굳이 그리거나 작도를 하지 않아도 그 녀석이 직각이 될지 예각이 될지 둔각이 될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볼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 정리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쁘게 그려볼까? 이때 D랑 E라는 점을 아무렇게나 잡습니다. 진짜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요, 여러분들. 이 사이에 있는 것만 아무렇게나 잡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요 D2를 제곱을 하고 이 녀석에 마주보고 있는 BC를 제곱을 한 게 무엇과 똑같다는 거냐면요. B랑 C를 이어서 만든 대각선, E랑 B를 이어서 만든 대각선을 각각 생각을 했을 때 이 녀석의 제곱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거의 제곱의 합이 파란 거의 제곱이 아까 똑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D2의 제곱은 지금 요 D 보이죠? 얘는 지금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D의 제곱 플러스 AE의 제곱이 돼요. 괜찮죠?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리고 BC는요. BC는 여기 생기는 왕따시만한 진짜 큰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에요. 그래서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야.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선 트릭이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둘이 묶고 이렇게 둘이 묶어줘요. 그래서 AE의 제곱 플러스 AB의 제곱으로 묶인 거 보이죠? AD의 제곱이랑 AC의 제곱으로 묶인 게 보이지? 이렇게 두 개씩 묶어주면은 AE의 제곱 어디에요? AE의 제곱이랑 AB의 제곱을 한 게 요거 적었죠? BE의 제곱이에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그쵸? 그리고 AD의 제곱이랑 AC의 제곱을 한 게 CD의 제곱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성립하는 거예요? D의 제곱과 BC의 제곱을 더한 게 BE의 제곱과 CD의 제곱과 더한 거랑 정확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묶어주는 하나의 트릭을 사용하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다? 빨간색 길이 제곱해서 더한 거랑 파란색 길이 제곱해서 더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D2의 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자, D는 누구랑 만나죠? BC랑 연결이 되죠? 그리고 DC는 누구랑 연결이 돼요? BE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D2의 제곱에다가 BC를 제곱한 14는 DC의 제곱에서 BE의 제곱을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되는데요? 85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21이 되죠.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쪽은 직각삼각형에서 언제든 쓸 수 있는데 이쪽은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특수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냐면 사각형을 이렇게 대각선에 연결했을 때 90도가 돼야 돼요. 이럴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뭐가 성립하냐면 요 AB랑 CD를 제곱해서 더한 거랑 AD랑 BC를 제곱해서 더한 게 똑같다는 거예요. 괜찮죠?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AB의 제곱은 뭐예요? AB의 제곱은 이 녀석은 우리가 여기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면은 AO의 제곱과 BO의 제곱해서 더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 CD의 제곱은요?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은 CO의 제곱 플러스 DO의 제곱이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위에서 한 대로 어떤 트릭을 부릴 거냐면요. 앞에랑 뒤에를 묶고 두 번째랑 세 번째 거를 묶어줘요. 이렇게 묶어줘. 그러면은 AO 제곱 플러스 DO의 제곱은 뭐가 되나요? AO가 어디 있어? 이거죠. DO의 제곱은 뭐예요? 아, 빗변이니까 AD의 제곱이 되네. 그리고 BO의 제곱이랑 CO의 제곱을 하면은 요 빗변이 등장하죠. 이쪽은 BC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확인했다? 붉은색끼리 제곱해서 더한 거랑 파란색끼리 제곱해서 더한 거랑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위에랑 보이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하죠? 좋습니다. 자, 문제 6번 한번 봅시다. 직각이 되죠. 대각선이 만나니까 이 상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AB랑 CD를 제곱해서 더하면은 이렇게 되죠. 얘는 뭐랑 같다는 거예요? BC의 제곱이랑 AD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BC 제곱 플러스 36이야. 이쪽이 이렇게 80이 되잖아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44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개념 7번으로 갈까요? 우리 정규 시간에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유클리드의 증명법을 보자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뭘 했어요? 이 변의 길이랑 똑같은 정사각형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확인했어? 이 녀석의 넓이랑 이 녀석의 제곱이 전체의 제곱과 똑같다는 걸 보였었죠? 그러니까 도형으로 생각하면은 정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더한 게 전체 정사각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원을 배치하는데 원을 반으로 자른 반원을 배치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성립할까? 여기서도 뭔가 P랑 Q를 더한 게 R이 될 것 같아. 근데 될 것 같다는 확신은 드는데 왜 그런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재활용할까요? 이 그림을 재활용합시다. 자, 이쪽을 B라고 하고요.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을 C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반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각각 반원 너비를 우리가 P, Q, I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뭐예요? P랑 Q를 더한 게 R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럼 P랑 Q를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반원이라고 하면은 반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 R 제곱이 바로 반원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P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름이 b니까요. 반지름은 뭐가 돼요? 2분의 b가 되죠. 그러면은 이 p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 2분의 b를 제곱한 거에다 파이를 곱하고 파이 아래 제곱,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8분의 b제곱 파이죠. 마찬가지로 q는 뭐가 되겠습니까? q는 지름이 a니까 반지름이 2분의 a야. 이 b랑은 뭐가 차이가 있어? 문자가 b에서 a로 바뀐 거밖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q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b만 a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r은요? r의 반지름은 뭔데? 지름이 c니까 반지름은 2분의 c죠. 그럼 요 위의 식에서 a제곱만 c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럼 p하고 q를 더해요. 이제 그러면은 8분의 b제곱 파이 플러스 8분의 a제곱 파이가 되니까 분모가 뭐가 돼요? 8분의 b제곱 플러스 a제곱 파이가 되지. 그런데 요 삼각형은 지금 정체가 뭐야?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뭐가 성립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죠. 따라서 b제곱 플러스 a제곱은 뭐가 됩니까? b변의 제곱인 c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8분의 c제곱 파이로 바뀌는데 얘가 뭐였어요? 우리가 아까 구한 r이랑 똑같아. 따라서 요게 되는 이유는 뭐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때문에. 그래서 p랑 q를 더한 게 결론적으로 뭐랑 똑같다? r과 똑같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pq를 더한 게 r이다. 요거를 언제든지 갖다 쓰면 돼요. 자, 문제를 봅시다. 이제 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은 9제곱센티미터고요. A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은 24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럼 BC, B변을 갖다 지름으로 하는 반원은 이 둘의 더한 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9 플러스 24가 되니까 33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 8번은 앞으로 두고두고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라고 하거든요.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초승달이 아니고 초승달.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초승달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원의 넓이라고 하네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유클리드의 증명법을 했대. 위에다가 정사각형을 배치할 수도 있지만 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이 원을 반원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요. 원래는 얘가 이렇게 아래로 생기지 않습니까? 얘를 위로 접어 올린 거예요. 위로 접어 올리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위로 접어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그때 생기는 이 모양이 마치 뭐와 같다? 초승달과 같다는 겁니다. 이 초승달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인데요. 어렵지 않거든요. 봅시다. 우선은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이 전체 넓이에서 요만큼 생긴 반원을 빼버리면은 초승달만 남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우선은 요 AB를 지름으로 가지는 반원의 넓이에다가 AC를 지름으로 가지는 반원의 넓이를 더해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껴있는 직각삼각형을 더합니다. 거기서 뭐를 뺀다? 요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뺀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둘이 더한 게 뭐랑 같다고 그랬어?
얘랑 같다 그랬죠? 확인했었지 위에서? 그러면 똑같은 거를 빼니까 이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뭐만 남아요? 요 사이에 있는 직각삼각형만 남게 되죠. 걔가 뭐랑 같다는 거야? 요 초승달의 넓이랑 정확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수행 모양의 초승달과 정확히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뭐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와 동일하다. 이 초승달의 넓이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이 녀석의 넓이만 구하면 초승달의 넓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면 초승달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걔가 뭐랑 같다고?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정확히 같으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뭐가 된다? 6파이 나누기 2에서 2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직각이 붙어있는 도형이 나올 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볼까요? 문제 9-1번을 한번 같이 봅시다. A를 지나서 C를 통과해서 G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선이 꺾여 있으니까 이걸 펴줘요. 어떻게 펴주냐면은 여기 생기는 두 개의 면 있죠. 두 개의 면. 이 두 개의 면을 지금 플립돼 있잖아요. 얘를 다시 이렇게 펴줘요. 펴지면 이런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으로 합쳐지죠. 여기가 CD가 되는 거고 여기가 AB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GH가 되죠. 그러면 지금 빨간색 선이 어디서 생겨요? A를 지나가서 선분 CD를 통과하면서 G까지 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내가 잘못 썼네, 그치?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림이? 여기서부터 잘못했죠? D, C, H, G가 돼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요 AB의 길이가 뭐예요? 8이죠? BC의 길이는 뭐예요? 8이죠? CG는요? 높이니까 7이죠? 그래서 전부 15가 되겠어. 이게 직각인데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빨간색 선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요 ABG라고 하는 녀석은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AG의 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이죠. 그래서 64에서 225를 더하니까 289가 돼요. 289는 17의 제곱이던가요? 그쵸? 그래서 17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는 17cm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마지막 10-1번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원기둥에서 윗면인 원위의 점 A에서 출발해서 옆면에 따라 한 바퀴를 돌아 점 B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옆면에 따라서 도니까 뭐를 그려야 되겠어요? 그 옆면을 그려야 되겠죠? 옆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원이 붙어 있잖아요, 위아래로. 이 높이는 5파이가 되고 이 가로는 뭐가 돼요? 1-2에서 공부했죠? 이 원의 원주가 됩니다. 원주를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 2파이 R이었어요. R이 6이니까 12파이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A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한 바퀴를 돌아서 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 게 가장 간단하죠. 아니 뭐 다른 데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쵸?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이 최단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녀석도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직각삼각형이에요. 왜냐면 얘가 90도니까. 그러면 A,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2파이의
제곱에서 이 녀석의 길이 보이죠? 5파이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12파이의 제곱은 144파이의 제곱이고 5파이의 제곱은 25파이의 제곱이죠. 둘이 더하면 169파이의 제곱인데 169는 13의 제곱이니까 13파이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A, B의 길이는 13파이가 되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이 붙어있는 거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고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풀지 않고 남겨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거 있으면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정규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개념 완성하기 문제랑 중단원 그리고 서술형 교과서에서 가져온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파트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